미국, 중국 압박 위해 북한을 포섭할까? 오늘 한미 북핵 수석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가지게 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주 토요일에 방한을 해서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고요. 오늘 한미 대표들이 만나서 또 협의를 하는데요. 과연 미국 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기존에 강조했었던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인가? 북한은 또 계속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서영환 전문가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인천공항으로 21일 날 입국을 했죠. 24일까지 러시아의 북핵 수석 대표인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을 만나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부 교섭 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갖기로 했죠. 북한이 최근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정선 부장의 담화 등으로 한미 훈련에 반발하여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정보 등을 공유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성김 대표의 방문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죠. 중국의 주변국을 모두 미국의 우군으로 끌어들여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이죠. 최근에 중국과 밀착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포섭하기 위해서 러시아 측 대표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한미에 우호적으로 돌아서게 만들 수만 있다면은 중국을 압박하는데 가장 강력한 그런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북 전문가인 성김이 방한을 해서 향후 북한을 포섭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있는 것이죠.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가 북한을 한미연합에 끌어들여 남북미 동맹을 이룬다면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브룩스의 주장이 한미 정책 당국자들이 대북 전략을 바꾸기 이전에 여론 등을 돌리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북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은 가장 빨리 사업이 진행될 것은 아무래도 개성공단 관련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한 사람이 공단에 들어가서 생산만 하면은 바로 개성공단이 가동되게 되기 때문이죠. 또 북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각종 건설, 건자재, 그리고 플랜트, 발전소 그런 업체들이 되겠는데요. 미국이 전에 없이 지원을 한다면은 이들 업체가 이번에는 좀 실제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관광 관련 주식들도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진행됐었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은 관련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혹은 금강산의 휴양시설 등을 가지고 있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전략이 과거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죠. 트럼프 때와는 다르게 고압적인 자세로 북한을 좀 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좀 전략적으로 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기회에 북한을 확실히 포섭을 해서 중국의 숨통을 조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대북 관련주들의 수혜가 이전과 달리 실제적일 것이고 좀 매우 클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위해서 중국을 완전히 고립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북한의 위치가 중요하고 북한을 포섭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북한 역시도 이러한 위치를 스스로 잘 알 것이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강경합니다. 지난주도 동해 동북상 해상의 미사일 발사 계획을 관계기구에 통보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북한 쪽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올지, 특히 결론적으로 미국과 또 남한과 우리나라와 대화를 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요. 전성진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첫 번째로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기업 담당자들은 이런 증언을 합니다. 북한이 먼저 철수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정부에서 먼저 철수하라고 할지는 꿈에도 몰랐다라고. 이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 작년이죠. 2020년도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이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즉 북한은 원하는 것을 얻지 않는다면 경제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는데 이에 대해서 기업들은 재발 방지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문제를 묻어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얼마 남지 않은 대서공약으로 언급이 돼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관련주들이 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공산주의와 우리와는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게 남북 연락사무소를 갑작스럽게 폭파했던 그 장면이 저도 아직 잊혀지지 않고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명품 산업을 아예 뭐 규제한다. 공동 부유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명품 소비에 대해서 또 잣대를 들이밀자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낙폭이 컸는데 그렇다면 남북 관련주 가운데 대북 관련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될지 서영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그 현대 엘리베이터랑 코데즈 컴바인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의 자회사인 현대 아산이 북한 관련 7대 사업권을 가지고 있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 아산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점유율 1위로 그 주택 공급 증가로 그 영업 여건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수준이 5월의 그 추세 선상 그 위에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죠. 지금 가격대도. 그리고 과거에 그 대북 관련 해갖고 이슈가 크게 왔을 때 주가가 9만 원 이상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걸 본다고 하면은 북한 관련 이슈가 그 좀 더 그 크게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9만 원 이전 고점인 9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인 코튼클럽이 개성공단에 2만 평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슈로 개성공단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코튼클럽으로부터 코데즈 컴바인이 의류를 공급받아서 그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싸게 코튼클럽이 제조를 해서 코데즈 컴바인에 물건을 넘긴다면은 마진이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지난 올해 상반기 추세선에서 그 가격이 상당히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한 4,000원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똑같이 그 북한 관련 이슈가 그 재점화가 된다고 하면 코데즈 컴바인도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대북 이슈, 최근 들어서 관련주도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가운데 가격 매력이 있는 쪽으로 현대 엘리베이터와 코데즈 컴바인 핵심 종목으로 대북주 이 두 가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